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의 김하성의 연속 안타 행진이 10경기에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는 3대2로 승리하며 10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가 로봇 심판 시대를 맞이합니다. MLB 사무국이 2026 시즌부터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모든 경기에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인 ABS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올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키움의 박준현이 계약금 7억 원의 입단 계약을 마쳤습니다. 박준현이 받는 7억 원은 2021년 장재영의 9억 원에 이어 구단 역대 두 번째 최고액입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챔피언을 가리는 단판 승부가 열립니다. KBO는 다음 달 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퓨처스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개최한다며 1군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가 적은 선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경기력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해 챔피언전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찬이 선발 출전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이 홈에서 에버튼을 2대0으로 꺾고 카라바오컵 16강에 올랐습니다. 황희찬은 선발 출전에 후반 23분 교체될 때까지 뛰며 2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5 서울국제 패럴림픽위원회 IPC 정기총회가 집행위원회의를 끝내고 오늘 장애인 체육 발전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최대 관심은 토요일에 열리는 IPC 위원장 선거인데요. 3선에 도전하는 파슨스 현 위원장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배동현 BDH 이사장이 이 후보에 2파전을 펼칩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야구, 가을야구 경쟁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모든 막을 내립니다. 그렇죠. 순위 경쟁이 정리가 되는 흐름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순위부터 짚고서 경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 PD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2위 LG 한화가 3경기 차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돌아오는 주말에 아마도 이 두 팀의 순위가 바뀔지 더 확고해질지 좀 궁금해지는 3연전이 될 것 같고요. 네. 3위 자리 SSG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순위표에서 조금 변동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면 4위 삼성과 5위 KT가 될 것 같아요. 현재 반경기 차로 삼성이 4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KT에게도 충분히 4위 이상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5강에서 이제 마지막 막차를 노리고 있는 롯데와 NC는 현재 KT와 2경기 반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좀 사실이긴 합니다. 네. 특히나 롯데, NC 같은 경우는 남은 경기들이 또 강팀과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기아, 두산, 키움의 순서인데 기아는 이제 트래직 넘버라고 그러죠. 5강 탈락 경우수가 단 한 경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가 내리는데 3경기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원래 4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인천에서 예정이 됐던 한화와 SSG 경기가 결국 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척에서 열리고 있는 기아와 키움, 그리고 창원 NC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LG와 NC, 그리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롯데와 삼성, 이렇게 3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먼저 이 매직 넘버를 줄이는 게 급선무인 LG 트윈스가 과연 NC 다이노스와 어떤
어떤 경기를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신 팬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5회 초가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NC가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4회 말에 이제 2점을 이제 내면서 NC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현재 LG 공격 중인 가운데서 NC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경기 중에서는 지금 롯데와 삼성의 이 대구 경기, 지금 또 이 경기는 또 삼성이 어쨌든 좀 더 이제 가을 야구를 좀 더 이제 확정짓는 그렇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야 할지 아니면은 롯데가 좀 더 따라붙는 그런 경기를 펼칠지 관심을 이제 모으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지금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삼성이 9대2로 큰 점수차로 현재 앞서 있습니다. 네. 다른 지금 이 기아와 키움의 이 고척돔 경기에서는 7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기아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아까 정 PD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이제 4위, 5위 경쟁이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의 하나의 관건일 텐데 네. 롯데가 오늘도 큰 점수로 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패배하고 추격의 힘을 잃어가는 흐름이어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사실 전반기 막판까지만 해도 롯데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거의 90%를 넘을 네.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벨라스케스 선수 영입 이후로 뭔가 조금씩 팀이 꼬여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최근에는 벨라스케스 선수가 오늘도 그렇고 중간 개투로 투입되는 경우가 좀 잦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선발에서 좋은 구위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벨라스케스가 빠진 자리를 오늘 같은 경우처럼 박진 선수가 소위 말하는 대체 선발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박진 선수 지난 경기 때 멀티이닝 던지고 오늘은 이제 불펜으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어서 박진, 김강현 같은 이번 시즌 좀 많이 던진 선수들이 오늘 또 투입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좋은 툭 피칭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무래도 삼성에게 많이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삼성은 오늘 이재현 선수가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때려내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김영웅 선수가 무려 5타점 경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홈런 네.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영웅, 이재현 그리고 디아즈 선수의 적시타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여전히 그 타격의 힘을 앞세우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격력에 더해서 또 오늘 또 선발이 후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공격도 영 맥을 못 추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후라도 선수가 6회까지 오늘 경기를 책임을 졌고요. 평균 올 시즌에 후라도 선수가 6과 3분의 1이닝을 던져왔는데 오늘도 6이닝을 던지면서 2실점 아주 호투를 펼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타선에서는 삼성의 이 디아즈 선수가 4회에 2타점을 추가를 하면서 2015년에 이제 당시에 넥센에서 뛰었던 이 박병호 선수의 한 시즌 이제 최다 타점 146타점 타이 기록을 오늘 또 디아즈 선수가 작성을 해냈는데요. 뭐 지금 투수뿐만 아니라 이제 타선도 초반에 이제 경기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롯데와는 다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삼성이 초반부터 아주 큰 점수차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4위, 5위의 경쟁이 하나의 축이고 또 네. 하나의 경쟁은 이제 선두 경쟁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LG가 3경기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한화의 역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LG가 이기면 하나도 이기고 LG가 지면 하나도 집니다. 정말 뭐랄까 좀 평행선을 달리면서 막판까지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LG의 매직 넘버는 5까지 줄어든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연경엽 감독은 이번 주말 3연전 전에 좀 우승을 확정짓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게 됐고요.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은 게 이번 주말 시리즈가 정말로 1위를 놓고 벌이는 마지막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됩니다. 네, 야구 팬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한화 LG 경기는 열리고 있고 한화 경기는 취소가 되면서 지금 두 팀의 결과 어떻게 희비가 엇갈릴지 모르겠는데 네. 한화는 좀 더 승차를 좁힌 상황에서 LG를 만나고 싶겠죠. 그렇죠. 지금 3경기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LG가 NC를 상대로 패하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2경기 반 차로 이제 그렇죠. 줄어들게 되겠죠. 이 경기 차를 만약 유지한 상황에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 3연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면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오늘 내심 NC가 LG를 좀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렇겠죠. 그런 결과를 아마 기대하지 않을까. 오늘 또 어쨌든 한화가 경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한 템포를 지금 끊어가면서 다음을 지금 대비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LG 대 한화의 3연전 이제 금토일에 이어서 펼쳐지게 되는데 네. 선발 투수 라인업이 나왔나요? 역시 3연전이다 보니 선발 투수 라인업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LG는 일찌감치 예고를 했습니다. 토론
토러스트, 치리노스, 임창규 선수로 이제 순서에 이제 나오게 얘기를 했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과의 경기 이후에 좀 공개를 할 방침이었는데 오늘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선발 매치업을 공개를 했습니다. 류현진, 문동주, 폰세 선수로 주말 시리즈를 치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러스트 대 류현진 그리고 치리노스 대 문동주 그리고 임창규 선수 대 폰세 선수의 대결이 아마도 금토일에 연달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동주 불펜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네.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문동주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이닝 소화력도 좋아졌고 구위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불펜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김경문 감독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가을 야구 경쟁 아직 트레징 넘버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롯데 팬들만큼이나 기아 팬들의 실망감도 클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10개 구단 중에서 최근 5경기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기 지금 키움 상대로는 이기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제 경기에서는 또 이 SSG의 김건우 선수를 상대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려 12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좀 무기력한 타선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남은 일정 동안에 기아 팬들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오늘처럼 이제 오선우 선수가 홈런을 쳤고 한준수가 적시타를 치는 이런 젊은 선수들의 성장 타선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선발 마운드에서는 김태형 선수 어제 나쁘지 않은 피칭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젊은 신인들이 선발 로테이션이라든가 타선에 정착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구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요. 이거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서 타이완에게 콜드 게임 패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어제 이 중국 푸젠성 핑탄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예선 라운드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이 타이완에게 0대 10 7회 콜드 게임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대회가 프로 저연차 선수들 그리고 대학 선수들이 주축으로 나가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대만을 상대로 조금 이제 무기력한 경기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타이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좀 너무 무기력하게 네. 이 콜드 게임을 패했던 부분은 좀 많이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는 건 사실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10년 만에 이제 이 대회 우승 패권 탈환을 이제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1차전에서 홍콩을 16대 1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이제 콜드 게임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승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대만에게 이렇게 이제 패배를 이제 겪었고 일단 오늘 이 팔레스타인과 예선 라운드 최종전 결과는 우리나라가 9대 0으로 네. 완승을 거뒀습니다. 장단 14안타를 때려내면서 또 이제 상대 타선을 1안타로 이제 잘 막아내면서 9대 0 완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어제 경기에서의 결과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예선까지 치렀는데 그 이후의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각 조의 이제 그 1위, 2위 팀들이 이제 다음 이제 토너먼트, 본선에, 이제 본선 이제 토너먼트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A조에서 아마 이제 일본이 오늘 또 이제 중국을 상대로 현재 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4대 0으로 이제 앞서 있습니다. 아마 조 1위를 이제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아마 이제 4강 라운드에서 이제 대결을 이제 펼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0대 0 콜드패 충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예선은 예선일 뿐. 그렇죠. 또 본선은 또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네.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떤 스포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김하성 선수가 이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팀을 옮긴 게 연일 안타의 홈런에 맹활약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아까 단신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속 안타 행진은 끊겼어요. 네, 10경기 연속 안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대신 김하성 선수를 영입한 이유를 오늘은 좀 수비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회 초에는 유격수 앞으로 굴러오는 땅볼을 잡아서 깔끔하게 병살 플레이로 연결을 했고요. 4회 상황에서는 이제 투아웃 1-3루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제 상대 야수였던 제이콥 영이 견제에 걸린 상황이었는데 1루 귀루를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이 김하성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이 제이콥 영 선수를 태그를 하면서 또 아웃 카운트를 추가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또 부상 부위가 있는 어깨 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가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는 애틀란타에게 굉장히 좀 힘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틀란타가 오늘 또 3대2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뭐 김하성 선수 타선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팀 승리에 공헌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애틀란타가 진짜 궁합이란 게 있나 선수와 팀이 싶을 정도로 김하성 선수가 오고 나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애틀랜타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이야기하면은 늘 강팀이라고 그렇죠. 많이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올 시즌은 사실 지금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애틀랜타가 뭐 현재 와일드카드 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일찍이 이 경쟁에서 탈락했어요.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내야진 특히나 이 유격수 부문이 좀 많이 구멍과 같았던 그런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다 좀 주전급 선수도 이제 없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 내야수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상당히 이제 깊었던 애틀랜타였는데 이 그것도 어쨌든 9월 첫 주에 이제 템파베이와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애틀랜타가 김하성 선수를 영입을 했고 공교롭게 또 이제 김하성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한 다음에 뭐 수비도 수비입니다만은 이 타선에서 타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애틀랜타 이적을 하고 나서 김하성 선수의 타율이 한 3할 대 초반. 그렇죠. 기존에 이제 2할 1푼대를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모습, 반전을 어떤 계기를 마련한 그런 이제 시점이 있었고 그와 이제 동시에 애틀랜타도 9월에 지금 성적이 12승 8패. 최근에 10연승이죠. 그렇죠. 최근 또 10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쯤 되면은 가을 야구에 이제 못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지금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하성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을 이제 마치고 나서 과연 애틀랜타를 남느냐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팀으로 옮기기 위해서 FA를 이제 뭔가 이제 선언을 하느냐. 지금 이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쨌든 간에 김하성 선수 애틀랜타에 잔류를 하게 된다면은 애틀랜타도 어쨌든 시너지를 내면서 또 다른 포지션 보강을 하겠고요. 그러면서 또 이 내년 시즌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미국 현지에서의 또 조심스러운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처음만 좀 어느 정도 괜찮게 해준다면은 이 정도 시너지라면은 서로에게 윈윈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틀랜타 현재 뭐 예를 들어 마이너리그 쪽에서 유격수 유망주 선수가 예를 들어 있다면은 김하성 선수와의 계약을 망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의 타격적인 성적도 좋지 않은 편이고 더군다나 김하성 선수가 2루수라든가 3루수 멀티 포지션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 연봉 옵션이 지금 1,600만 달러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에 애틀랜타가 조금 더 윈나우로 선언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확실히 대권 도전이 가능한 강팀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하성 선수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반지 한번 낄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정우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의 한 주간 활약은 어땠나요? 요즘 뜸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지난 한 주 사이에도 이 두 선수가 참 아쉬웠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먼저 이정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애리조나전서부터 7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에 빠졌었고요. 이어서 21일 다저스전에서 멀티히트를 날리면서 오랜만에 좀 슬럼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다저스전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었고요. 또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안타를 이제 한 개 때려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경기력이 워낙에 이제 좋지가 못했고 때마침 또 이 샌프란시스코도 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조금은 이제 멀어졌던 그런 이제 결과들을 내다 보니까 이 어떤 샌프란시스코의 부진의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정우 선수의 부진을 좀 꼽는 그런 미국의 매체들의 어떤 보도들도 이제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정우 선수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가지면서 어떤 뭐 반전의 기회를 뭔가 마련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였단 말이에요. 7경기 연속 결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저스가
메이저리그가 만약에 이제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서 미리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다면은 충분히 김혜성 선수도 어떤 백업 요원으로서 주전과 비주전을 오가면서 충분히 아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다저스의 상황도 썩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 물론 진출은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서부지구 우승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김혜성 선수를 뭔가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기용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여건인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과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넘어서서 이 가을 야구에서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좀 이제 두 선수 관련해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뭐 이제 시즌도 거의 다 끝나가고 뭐 특히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해서 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자 메이저리그도 이제 슬슬 가을 야구 윤곽을 드러낼 시점 아닌가요? 예, 여전히 뭐 선두 싸움이 진행 중인 지구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지구 우승이 확정된 지구는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의 미러키 그리고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의 필라델피아 필리스 이 두 팀이 지구 우승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미러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인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다저스가 샌디에이고에게 한 경기 반차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가 사실은 시즌 초반에는 가장 좀 빨리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굉장히 샌디에이고의 기세가 매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메리칸 리그는 아직 1위를 확정한 지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유명한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토론토가 1위로 올라섰거든요. 토론토가 양키스와 한 경기 차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 경기 차기 때문에 양키스의 1위 재탈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중부 지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클리브랜드 가디언스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동률입니다. 오. 원래는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독주 중인 지구였는데 디트로이트가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입니다. 그런데 클리브랜드 가디언스가 9승 1패입니다. 정말로 압도적으로 이 두 팀의 현재 명암이 뒤바뀌면서 네. 결국 지구 선두까지 이제 동동 1위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부 지구 같은 경우는 시애틀이 칼 롤리의 활약을 앞세워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현재 4경기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저스와 컵스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진출권만 확보가 된 또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이 21세기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았던 클레이턴 커쇼가 마침내 은퇴를 밝혔습니다. 은퇴 선언을 했죠. 지난 20일에 샌프란시스코와의 홈 경기에서 현역 고별전을 치렀고요. 아쉽게도 5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4와 3분의 1이닝 동안 91개 공을 던졌는데 4피안타 4볼넷 6탈삼진 2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저스가 또 이 경기를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또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정말 이 다저스에서만 18시즌을 뛰었던 이 당대 최고의 투수가 이제 곧 이제 포스트 시즌 물론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네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 오늘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내년 시즌부터 우리나라 현재 KBO 리그에서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이 ABS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KBO 리그는 모든 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ABS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투수와 이제 포수 혹은 타자가 만약에 이제 챌린지를 신청한다. 이 볼 판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손을 얹으면서 이 맞아요. 챌린지를 네네.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때에만 이제 ABS 이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는 겁니다. VAR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차감이 안 되고 네네. 만약에 그게 이제 볼 판정이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된다면 번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차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스포츠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스포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프로배구는 코보컵 남자부 경기가 이제 모두 끝났고요. 여자부 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또 이 배드민턴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펜싱에서는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 구봉기 선수가 또 오랜만에 태그마크를 달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자 코보컵 얘기부터 해보면은 여자부 역시도 외국인 선수 없이 치러지는 거죠. 네,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선수권이 최근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 대회에 이제 출전했던 이제 외국인 선수들 또 여기다가 이제 초청 팀이었던 이제 베트남 팀까지 해서 일단 이번 컵 대회는 이제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들로만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경기가 펼쳐졌을 텐데 어떤 경기가 있었나요? 오늘은 이제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가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4세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IBK 기업은행이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BK 기업은행에서는 육서영 선수가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27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강소희 선수가 1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즌을 앞두고 미리 보는 V리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두 분은 어떤 팀을 눈여겨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역시나 뭐 김연경 선수가 없는 흥국생명을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외국인 선수와 이제 뭐 물론 이제 가세를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이 국내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전력을 갖추고서 이제 이번 뭐 컵 대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규 시즌을 이제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눈여겨 보고 있고요. 지난 23일 이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윤주 선수가 양팀 최단 27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문지윤, 박민지, 이다현 이렇게 국내 선수 4명이 골고루 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이 흥국생명의 어떤 국내 선수들의 어떤 공격 분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일정을 마친 남자분은 대한항공이 우승을 했죠. 네, 해남 감독이 지난 4월에 부임한 대한항공이 이번에 부임 후 참가한 첫 대회에서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자부 결승에서 OK저축은행을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2022년 이후에 컵 대회에서 3년 만에 우승을 했고 통산 6번째 정상에 오르면서 컵 대회 최다 우승팀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안세영 선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의 아쉬움을 바로 만회를 하네요. 정말 안세영 선수 뭐 회복력이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중국 마스터스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해냈습니다. 또 결승에서는 특히나 33분 만에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승리를 거두면서 정상에 올랐는데요. 또 지금 현재 곧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슈퍼 500급 이 월드 투어 코리아 오픈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1회전 경기가 조금 전에 막 끝났고요. 32강전에서 세계 랭킹 37위인 말레이시아의 이 카루파테반 레차나 선수를 36분 만에 2대0으로 역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는데 1세트 21대 14, 2세트에 21대 9 아주 뭐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으로 기분 좋게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세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서승재, 김원호조도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만 7승이라면서요. 또 두 선수는 이제 뭐 안세영 선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선수권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올해만 벌써 7번째 우승이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오픈 당시 준결승에서 맞붙었던 란카레디 세티조를 다시 한번 무찌르면서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승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진용 선수와 중국 마스터스를 제패했는데 이번에는 김원호 선수와 또 완벽한 경기를 선보이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윤호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많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